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유혹의 법칙, 그녀를 유혹하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유혹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유혹을 한다는 것은 유혹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꼭 바람둥이들이 이성을 꼬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동성과 이성,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유혹을 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유혹자가 되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먼저 나 자신의 매력을 찾고 내 매력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알아가야 하죠. 이렇게 나와 상대를 알게 되면 유혹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전략이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유혹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까요?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하죠. 수줍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상대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죠. 유혹의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동경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은 일종의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내가 열정을 느껴야만 더욱 재미있게 이 유혹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의 대상을 찾을 때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에 따라서 관계가 빨리 식상해지기 때문이죠. 나의 관심이 덜해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게으른 사람이라면 유혹하는 것이 더욱 쉽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정신적인 공백을 메꿔주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바쁜 사람이거나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남의 결핍을 채워주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유혹할 상대를 이렇게 정했다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혹의 대상이 우리를 서서히, 나를 서서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죠.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접근이나 우연을 가장한 운명인 듯한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이죠. 의식적인 거부감도, 무의식적인 거부감도 모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회적인 접근입니다. 상대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죠. 상대와의 여지도 주어야 하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대의 주변을 돌면서 서서히 관심을 끌지만 절대 먼저 다가가지는 말아야 하죠.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방법도 있죠. 늘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여지를 주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지를 줄 때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상대에게 상상의 여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초기 단계인 접근의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과하게 다가가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목표 대상 찾으셨나요? 마음을 처음부터 너무 표현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성격, 취향, 약점, 유년 시절의 꿈 등등 상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두어야 하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에게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이 작업은 상대의 무의식을 조금씩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온통 집중해야 하죠. 유혹의 대상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강렬한 첫인상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첫인상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거나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은근한 눈빛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확실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후에는요. 우리는 아주 자극적이고 눈을 사로잡는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쳐대고 있죠. 강렬한 첫인상은 동시에 그만큼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강렬한 첫인상이 아닌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선보이시는 것이 좋죠. 나에게 겉모습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상대의 머릿속에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죠. 이 반전 매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 유혹의 대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상반된 이미지, 즉 나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어야 하죠.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포악한 모습, 지적이라고 보이는 순간에 장난기 넘치는 푼수 같은 모습, 그 한 방을 제대로 먹인 순간에 슬퍼하는 모습을 아주 미묘하게 보여준다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나를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모호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반전 매력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각인시킬 수 있다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외모와 상반되는 성격에서 폭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전 매력은 알 수 없는 깊이감과 신비감을 조성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옆에 붙잡아두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멋대로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묘한 구분선 잘 지켜야 하죠.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종종 보이는 비이성적인 측면을 섞어주는 정도. 그 적당함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평소에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보이는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효율적이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네, 지금까지 상대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동에 내가 다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누군가를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